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리다고 해야 되나, 가냘프다고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나, 한결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현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땅에서 이제 지미라는 것이 물질이 생겨서 이 지미를 잘 먹고 많이 먹은 사람은 살이 찌고 막 이렇게 좀 그래서 결국은 몸이 안 좋아지고, 지미라는 걸 좀 적당히 먹거나 덜 먹은 사람은 몸매가 좋고 뭐 얼굴에 빛이 나서 이렇게 오래 살고 막 그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부류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안 좋아졌냐면 얼굴빛이 환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얼굴빛이 꺼먹고 좀 이제 아리꾸리하고 뭐 이렇게 된 사람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얼굴빛이 검고 좀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그 좀 빛나고 한 사람을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서로 두 부류가 서로 싸우다가 점점 지미가 점점 사라졌다. 그래서 수명이 점점 줄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또 이제 지비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번은 반대였어. 이것을 적게 먹으면 얼굴빛이 좋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것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아니지. 이것을 많이 먹으면 얼굴빛이 좋고 환하고 되게 좋고, 이것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나빠지는, 역시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좀 잘난 사람은 오만해지고 업신여기고, 좀 못난 사람은 시기 질투 해서 역시 싸우다 결국은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기후 변화도 과학의 힘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기후가 먼저 우리에게 위협이 돼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과학이 발전 속도라면 언젠가는 사하라 사막에 비를 뿌리게 되는 날도 머지않을 수 있고, 북극 남극에 얼음을 얼리게 하는 그런 것도,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를 다 연소시켜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도 값싼 가격에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기술이 있어요. 비싸서 그런 거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못하는 거지. 역시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다른 원소로 바꾸는 기술도 있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뭐 요즘에 수소 경제 뭐 이런 거 하는데, 수소 경제가 되려면 물로 전해질을 해서 값싸게 이제 수소를 만들어져야지 이게 경제적이지, 지금처럼 이런 이렇게 그 부생 수소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남는 전기로 전기 가지고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은 비경제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점점 우리 인간은 신의 능력의 영역까지 이렇게 다가서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어지간한 태풍 같은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지간히 비 많이 오는 거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추위 더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인류는 환경적으로는 상태적으로는 곧 있으면 우리 이렇게 그 질병에 대한 극복도 암을 극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수명을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유전자 가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리가 빨간 머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유전자를 이렇게 하면 키가, 나는 2m가 되고 싶어. 나는 180cm가 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나는 백인이 되고 싶어. 나는 흑인이 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과 이제 이렇게 기계와의 인공지능과의 조화를 이룬다면 뉴럴링크 해가지고 이렇게 뇌에다 지금 심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면 나중에는 우리 생태학적인 이 몸에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탑재를 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진시황이 꿈꾸던 불로장생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신의 영역에 다가서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그걸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강해지면 비대해지고 이 파워가 세지면 세질수록 멘탈도 세져야 되는데 멘탈은 뭐 예나 지금이나 멘탈은 이렇게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하게. 멘탈은 똑같아. 이렇게 시기 질투 여전히 많고요. 또 업신여김 오만함 이런 여전히 많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조금 잘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거 뭐 좀 뭐 이렇게 신경이 좀 쇠약되고 뭐 이러면 잠 못 잔다고 또 뭐라고 이게 이제 그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멘탈 강화제를 탁 주사를 하면 멘탈 강화제 화 안 나게 하는 멘탈 강화제 뭐 그런 걸 의지하면 될 수 있으려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의지해야 되나? 어쩌면 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약을 투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깨달음을 연구를 해서 깨달음 얻은 자의 뇌파를 연구하고 호르몬을 연구해서 거기 그만큼 주사를 넣어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과학의 발전에 비해서 멘탈의 발전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이렇게 지금은 더 상처를 잘 받고 더 시기질투가 강화되고 지금 이제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이 뭐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이런 거 모든 것들도 그러면 뭐 시기질투 내지 욕심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이렇게 그 갈등이 격화돼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멘탈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멘탈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고 그래요. 전생, 현생, 내생도 얘기하고요. 육도를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이제 축생들도 생명이 한 부류지 해서 축생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 보호를 실천하고 거기엔 나무나 이 풀 같은 그리고 바람, 구름, 바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광물질, 물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모두 다 살아있는 생명이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라고 해서 축생뿐만 아니라 자연 광물질까지도 우리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것이 멘탈을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옥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천상 얘기를 하면서 아수라 세계 얘기를 하면서 아귀 세계를 얘기하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상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런 걸 논할 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한 번씩 UFO를 봤다, 외계인이 어쩌다 이런 말들도 자꾸 있는데 우리가 외계인을 생각을 할 때 외계인이 딴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딱 돼요. 우리의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외계인도 있을 거고 생명 중에는 우리와 감각기관이 비슷하게 펼쳐지는 외계인이 있을 거고 우리의 시각의 영역 또는 청각의 영역과 전혀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시각과 청각하고 거리가 약간 좀 멀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질 않잖아. 관세음보살님이. 청각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촉각적으로 만져지지도 않아.
관세음보살님이 황산아 너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는다고 해서 내가 예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하거든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것은 차원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관음보살, 지장보살은 영역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 사바세계 중생에게 강한 가오가피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보살의, 보살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의 존재는 외계인인가? 외계인이죠. 우리가 불보살의 외계인이라 할 수가 있죠. 천인들도 외계인이라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내 집 밖의 사람은 모두 다 외계인이지. 외계니까. 다른 내 아니고 밖에니까. 근데 외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영역을 하느냐에 있어서 이티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온 이티만을 외계인이라고 여기니까 그거 고정관념이잖아요. 우리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 외계인만 외계인이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 경전에서 나오는 천인들, 제석천 외계인이죠. 완전히 사천왕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도리천, 범천 모두 다 외계인. 이거는 이제 능력 있는 능력장 좋은 외계인이고 지옥에 있는 외계인은 자기 고통받느라고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본래 능력이 있는데 자기 능력을 쓸 수 없어. 쫄아가지고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지옥세계의 외계인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계의 존재라 하더라도 이렇게 UFO만 타고 있는 이것만 외계가 아니에요. 사실 헨리해성이라든지 해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우리 가까이도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해성 속에도 외계인이 살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외계인은 지각 활동을 하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스님 무슨 소리예요? 해성에 무슨 외계인? 사실 생명이면 다 생명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죠. 해성은 주로 얼음으로 이렇게 얼음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얼음이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물이 얼었잖아요. 다른 곳이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물질 안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죠. 미생물이 나중에 발전하면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성에도 그런 생명이 존재한다. 그거 외계인이지. 다른 화성에도 외계인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ET 같은 외계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명은 존재하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행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각 활동을 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말한 대로 그 지각 활동이라는 게 나랑 비슷한 주파수가 비슷한 보이는 게 들리는 게 비슷한 그걸 찾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영역을 넘어선 그런 외계의 존재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경전에서는 그 말씀들을 늘 하고 계신다. 다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그 경전에 늘 있고 한 거는 우리의 멘탈을 좀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질이 굉장히 좋아져도 이 멘탈이 이렇게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면 경전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서로 시기질투하면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리도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경제, 과학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더욱더 온 세계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멘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자비심을. 멘탈 강화는 불교의 멘탈 강화의 첫 길은 자비심 기르기예요. 자비심을 길러야지 멘탈이 강해진다는 성불하세요.